일본에서 대지진 징조가 임박한 가운데 혐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13일 후쿠시마 일대 7.3 규모의 강진이 일어나자 재난 상황을 알리는 일본 공영방송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SNS상에 상황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지진에 대한 정보를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인니어, 태국어, 베트남어로는 알려주면서 한국어는 쏙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 중 한국인이 제일 많은데도 말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에서조차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급한 시기에 한국인들만 차별하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밤 SNS상에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고 있는 것을 봤다는 황당한 글이 등장했습니다. 강진이 발생해 어수선한 긴장 상황 속에서 18분 뒤에 트위터에 게재된 글입니다. 이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 대지진의 혼란 속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방화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아 조선인 수천 명이 자경단 등에 의해 학살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트윗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아직도 쟤들은 우물물 마시냐? 100년 전 재행한 만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머자나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각 있는 일본 네티즌들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제일 한국인 분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간토 대지진을 떠올리게 하는 최악의 차별 선동이라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코로나의 만연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다며 그제 지진의 편승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식의 트윗을 하는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도 한 발 구개로 나가면 증오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유언비어가 인터넷에 퍼져 제일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준 바 있습니다. 반면 이를 놓고 단순한 장난이지 차별 선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이 농담이 악취미이고 재미없다는 것은 알겠지만 차별 선동이라는 식의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말 상황 파악 못하고 농담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혼내를 보여주듯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교도통신은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층의 의향을 살피는 정권 내에선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에 관여하는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이상하다,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또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정의용 신임 외교장관과의 사이에는 춤내어 정도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민당 보수계 의원들 사이에선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비한 삼원칙으로 가자라는 등의 한국 멸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도 들린다고 합니다. 누가 누굴 돕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지진 이후 15일 일본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모래사장에 정어리와 고등어 등이 폐사해 밀려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지진의 전조라 불리는 길이 4m의 대형 오징어가 일본에서 산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7.4 규모의 강진이 있은 지 이틀 후 9.0 규모의 강진으로 쓰나미가 몰려왔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일본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제 지진이 발생해도 일본에 꿈쩍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일본 지진 당시에 대인배인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이재민들을 돕겠다고 520억 원가량을 모아 일본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외국의 후원금 중 49억 엔으로 1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후원은 받고 한국을 명단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그들이 벌여온 일련의 만행들을 기억하고 있기에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역사를 잊은 일본을 참교육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2015년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전쟁 범죄를 찬미하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나치 전범을 단죄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일제 전범을 단죄한 도쿄 재판의 결정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심보가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교육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분쟁이 격화됐을 당시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강공을 펼쳤습니다. 쿠릴 열도를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자 전략폭격기 수호이 95를 의도적으로 출격시켰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일본에 러시아는 소름 돋는 발언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핵탄두를 실어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원자폭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은 당시 국가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후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과 도발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영토 도발에 쐐기를 박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자 일본 언론은 남쿠릴 열도 4개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15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일본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러시아 기본법에 모순되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14일 러시아 국영TV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NHK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헌법에 따라 북방 영토 인도를 둘러싼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작년 7월에 발효된 개정 헌법에 포함된 영토 할양 금지 조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영토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개정 헌법에는 영토를 쪼개서 양도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경의 재획정은 예외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경 재획정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일본과의 남쿠릴 열도 관련 협상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일 회견에서 국경 재획정 관련 질문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에게 물어보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계속 끈질기게 노력하겠다며 러시아와의 남쿠릴 열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열도 영유권 다툼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러시아가 시료 지배 중인 홋카이도 서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쿠릴 열도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왜곡하지 않는 일본에 러시아도 쐐기를 박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역사 문제를 반복하는 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한국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푸틴 대통령이 했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전쟁 범죄를 찬미하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나라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